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과 몇 년간 이어진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도 등으로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집값이 이제부터 더 떨어질 것이라는 폭락론자와 단기 조정 후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폭등론자의 의견 차이는 첨예하게 갈립니다. 각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폭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듣고 있으면 양쪽 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근거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는지 어렵습니다. 물론 영원한 상승은 없고 영원한 하락은 없겠지만 이들이 말하는 근거를 알아둔다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을 모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매입 거래가 내년에 더 줄어들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금융 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집값이 앞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폭락론자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최근 너무 높아져 주택 실수요가 줄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지수에 따르면 2017년 1분기에만 하더라도 59.3%였지만 2022년에는 84.6%로 나타나면서 5년간 42.7%나 증가했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큰 폭으로 올랐고 특히 서울의 경우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2017년 1분기 103.6%였지만 올해 1분기엔 203.7%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상환 부담을 지수화한 것입니다. 이 지수가 200%를 넘으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쓰인다는 뜻합니다. 즉, 서울의 경우 집값이 너무 높아져 대출이 감당할 수 없는 데다 기준금리까지 올라가면서 급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집값도 하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급 폭탄과 증가하는 미분양 물량으로 집값이 내려앉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입주 물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윤석열 정부도 막대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주택이 증가해 수요를 채우고도 남아돌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2022년부터 미분양 물량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집값 하락의 시그널이라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1월에만 하더라도 전국 미분양 가구 수는 2만 1,727가구였지만 지난 10월에는 4만 7,217가구로 10개월 만에 미분양 물량이 2만 5,490가구가 늘었고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집값이 내려갈 수 있는 또 다른 근거 중 하나가 인구 감소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일본식 버블 붕괴와 장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나라 경제와 인구 구조가 일본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을 우리가 답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수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수는 2020년 5,183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30년에는 5,119만 명으로 줄어들고 2050년에는 4,735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노동 공급을 담당하며 경제의 기초 체력으로 불리는 생산 가능 인구가 대폭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0년 3,738만 명의 생산 인구는 2050년 2,419만 명으로 대폭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을 찾는 수요가 감소해 집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들은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지만 실물 가치인 부동산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시간이 흐를수록 통화량과 화폐 가치는 하락이 이어지기 때문이란 것인데요. 예를 들어 지난해 1,000원 하던 아이스크림 가격이 올해 1,500원이 되는 식으로 부동산 가격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또 다른 이유는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주거 선호도가 높은 서울의 아파트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2020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4만 9,525가구에서 2021년 3만 2,689가구, 2022년 2만 2,092가구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3년에는 2만 3,975가구로 소폭 증가하지만 2024년에는 1만 1,881가구로 급감할 전망으로 보이면서 여전히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공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없이 자유로운 부동산 시장이 만들어진다면 지금보다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세금 부분에서도 규제가 완화된다면 구축 아파트는 물론 빌라들도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현재 미분양 물량과 기준금리도 폭등론자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측에선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집값이 전국적으로 침체한 2008년 당시 전국 미분양 물량은 16만 5,599가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아직 미분양 물량이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에 2021년 말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도 향후 시장이 안정된다면 다시 금리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다시 부동산 시장에 화랑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폭등론자와 폭락론자의 치열한 논쟁은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며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만으로 미래 부동산을 예측하기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사태와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앞으로 미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신의 영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을 살펴본다면 미래 전망에 대해 더욱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 매입 거래가 내년에 더 줄어들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금융 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주택시장에서 매수와 매도 모두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당분간 거래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2일 직방이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자사 애플리케이션 접속자 1293명을 상대로 모바일 설문을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2%가 내년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2020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매입 계획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주택 매입 계획 비율은 서서히 둔화하다가 지난 5월에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매입 의사 비율이 미미하지만 소폭 상승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내년에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은 지난 조사 결과보다 4.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61.8%, 광역시 60.7%, 지방 59.5%, 인천 59.2%, 서울 57.7% 순으로 매입 의사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조사 결과와 비교해 지방 마이너스 6.1%포인트와 인천 마이너스 5.0%포인트 거주자의 주택 매입 의사 비율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5월 조사보다 매입 의사가 낮아졌습니다. 2023년 주택 매입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778명 중 매입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기존 아파트를 매입할 것이라는 응답이 50.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신규 아파트 청약 23.7%, 연립, 빌라 10.0%,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9.9%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 부담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등으로 기존 아파트 매입 의사는 줄고 신규 아파트 청약에 관심이 많았던 올해와 달리 2023년에는 다시 기존 아파트를 사겠다는 응답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최근 미분양 증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예비 청약자들의 이자 부담 등으로 신규 청약보다 가격이 하향 조정 중인 기존 아파트로 다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023년 주택 매입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계획하는 주택 비용은 3억 이하가 37.8%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3억 초과에서 5억 이하 32.8%, 5억 초과에서 7억 이하 18.4%, 7억 초과에서 9억 이하 5.8%, 9억 초과에서 11억 이하 2.4%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매입 시기는 1분기가 29.7%로 가장 많았고 이어 2분기 20.7%, 3분기 18.0%, 4분기 17.1%, 미정 14.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을 매입하려는 이유는 전 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이 45.0%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거주 지역 이동 18.1%, 면적 확대, 축소 이동 15.3%, 시세 차익 등 투자 목적 6.2%, 거주 구성원 변경으로 합가, 분가 5.5%, 임대 수입 목적 4.6%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매입 계획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향후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서가 33.0%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거주, 보유주택이 있고 추가 매입 의사가 없어서 16.5%, 금리 인상 부담이 커져서 16.5%,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서 15.0% 등으로 응답이 많았습니다. 최근 1에서 2년 사이 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 내년까지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을 우려해 주택을 사려는 움직임이 크게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3년 주택 매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40.2%가 있다로 응답했습니다. 이 결과도 조사 1회 매도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거주 지역별로는 인천 49.5%, 경기 41.7%, 지방 40.9%, 광역시 38.2%, 서울 34.5% 순으로 매도 계획 응답 비율이 높았습니다. 반면 2023년 주택 매도 계획이 없는 이유는 실거주나 주택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가 48.3%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정책 변화를 지켜보려고 19.0%,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지켜보려고 15.7%, 투자 목적으로 계속 보유 11.8%, 종부세, 재산세 등 세금 완화 기대 3.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명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경기 침체와 거래 관망으로 각종 부동산 대책이 완화되고 있지만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 가격 하락 조정 우려 등으로 매수 관망세가 짙어질 전망이라며 매도자 역시 급하지 않은 이상 서둘러 팔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매매 시장은 당분간 거래 공백기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결국 양비론인데 그들 주장을 잘 정리했네. 아직 거품이지요. 금리 내리면 다시 상승? 내년까지 금리 더 오르는데? 한 방향으로만 믿는 것은 투자에서 제일 위험한 것. 자기 프레임대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 시장 경제는 상승과 하락이 당연히 공존하는 건데 그때그때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해야지. 일본을 보면 답. 이제 주택으로 이익 보는 시대는 끝났다고 보면 되고 장기적으로는 상승하겠지만 은행 금리만도 못한 수익률이 될 것입니다. 일본 부동산 폭락 원인이 버블 붕괴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인구 감소라고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더 심각할 것 같은데요.
인간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살 수 있는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는데 부부가 결혼해서 애 낳고 살 수 있는 집이 구매가 쉬워야지. 집 투기나 집 가격 오르는 건 그만했으면 합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으면서도 급상승한 곳은 하락 시기에 받쳐주는 것이 없어 더 크게 하락한다. 인구 감소하면 양극화가 심해질 듯?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